송도에서 믿기지 않은 가격에 5년 이내 신축 84 타입이 5억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3억 8천, 4억 9천이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1억, 2억 떨어진 건 눈에 차지도 않죠. 한 5억 정도는 떨어져야 그나마 눈길을 좀 끕니다. 단가 폭락에 이어 3분의 1 가격에 거래된 곳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실제로 이런 집들 찾아보려면 찾기가 참 힘듭니다. 10억까지 오른 집, 5억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런 집 없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 금매 잡을 수 없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집값 엄청나게 올랐다가 한 반년 이상 쭉쭉 떨어지고 있죠. 기사만 봐도 연일 떨어졌다는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10억 집 5억으로 뚝, 19억 넘던 아파트가 7개월 만에 밤잠 설치는 집주인들, 2억 마피 눈물의 금매, 철길 따라 집값 뛴 이곳 비명 커졌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 급락, 금매 이런 얘기들 나오면 사람들 관심사를 반영하듯 조회수도 폭발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금매를 마주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찾으려면 막상 없답니다. 분명 5억 떨어졌다, 폭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매물 진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그 가격에 그런 매물 없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과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 뉴스는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루지만 사실 지난 일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 일, 이미 팔린 내용을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금매를 사고 판 일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매물 이미 남의 떡이 된 거죠. 또 뉴스나 유튜브 컨텐츠에서 다루는 건 눈에 띌 만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그로를 끌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뉴스나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다룬다는 뜻이죠. 여기 7억대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5억, 6억대 거래가 나왔다. 그럼 뉴스나 유튜브에선 분명히 7억 거래가 아닌 5억 거래로 제목을 뽑고 내용을 뽑을 겁니다. 두 번째, 자료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컨텐츠들 국토부 실거래가에 기초한 자료인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실제 거래된 날짜와 신고 접수된 날짜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차 얼마나 될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즉 30일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거래 신고 30일이란 기간,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누가 하는지 아시나요?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에서 합니다. 대부분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하게 되죠. 실제 계약 체결일 이후 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 실무에서는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거나 업무 효율상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쫙 몰아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늦는 또 다른 이유, 여기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계약하고 바로 잔금 치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 2달, 3달 정도 시간을 둘 겁니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날짜가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예를 들어 전세를 맞춰야 한다거나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죠. 결국 계약서에 쓴 잔금일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좀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신고를 먼저 했을 때 잔금일이 바뀐다면 나중에 손이 한 번 더 가야 하기 때문이죠. 직접 가보면 금매를 찾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우선 그 이유를 짚어보기 전에 아파트 몇 개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의 헬리오시티, 너무나도 유명한 아파트죠. 가장 눈에 띄는 금매 거래 22년 9월 13억 8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당시 앞뒤로 22억 18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말이죠. DMC 파크뷰 자이 4,300세대 대단지인데요. 최근에 정말 금매 거래 22년 12월 8억 5천만 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당시 매매 시세 12억 정도 보이고요. 최근 가장 싸게 나온 게 11억 약간 안쪽이네요. 지금 매매 호가보다 무려 3억 4억 이상 낮은 거고요. 같은 달에 5구 타입이 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구 타입보다 싼 84 타입이었죠. 인천 송도에서 믿기지 않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5년 이내 신축 84 타입이 5억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3억 8천, 4억 9천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2년 11월과 12월에 4억 8천만 원, 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바로 앞뒤로 거래됐던 집들이 보통
7억 언저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 5구 타입은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최근 나오는 최저가보다 2억 이상 싸게 거래가 됐네요. 자, 지금 제가 서울에 그리고 인천 송도에 좋은 아파트들 정말 거짓말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저는 이 거래들을 콕 짚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거래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집들 매매 거래보다 유독 싼 거래, 이 공통점은 바로 직거래란 겁니다.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매매 당사자 간 거래고요. 이걸 보통 증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당시 다른 거래보다 유독 2억 3억 이상 싼 직거래, 바로 이런 특수한 거래가 유독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들 흔히 금매라고 생각하면 이런 금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싼 가격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부동산에 연락을 하면 비슷한 대답, 비슷한 반응입니다. 그거 증여예요. 그 가격. 그거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금매는 실제로 찾으려면 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 없는 거죠. 결국 금매는 극소수, 결단이 빠르고 행동력, 추진력 있는 사람한테만 돌아가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싸게 넘길 만한 든든한 배경이 있는 분들만 금매로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